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독서한 책은 오테사 모시페그의 아일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인생의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나요? 아주 극적인 전환이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인생의 전환의 기점이 되는 사건들을 겪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아일린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일린은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아일린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활을 했는데 그러던 중 어떤 일생일대에 큰 사건이 생겼고 그 결과로 이어진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일린은 현재는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노인입니다. 책의 이야기는 그녀가 50년 전인 1964년 24살에 겪었던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차례를 보면 먼저 1964년 당시 24살의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생활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의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 금, 토, 일, 월, 화, 수 6일 동안 하루하루가 그려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드디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마지막 끝은 현재 최종적으로 사건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결론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설의 시작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외모부터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계속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 독자는 아일린이라는 사람 자체에 깊이 몰입하게 되고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에 대해 묘사한 몇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인칭으로 소개가 됩니다. 나는 당신이 시내버스 안에서 한 명쯤 볼 법한 아가씨처럼 생겼었다. 당신은 나를 간호 실습생이나 사무직 타자수로 보았을 수도 있고 불안한 손과 바닥을 두드리는 발, 잘근잘근 깨문 입술에 주목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전혀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었다. 나는 비쩍 마르고 각진 몸매에 움직임은 모나고 쭈뼛쭈뼛했으며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다. 말랑하고 부글거리는 여드름 자국이 가득한 내 얼굴. 당신은 내가 아마도 닫힌 방의 고요를 즐기고 따분한 정적을 편하게 여기는 사람일 거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벗어난 딴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적을 한탄했다. 고요함을 한탄했다. 거의 모든 것을 혐오했다. 항상 너무나 불행하고 화가 났다.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도 해봤지만 그러면 더 어색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화가 났다. 나는 잔다르크나 햄릿 같은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인생을 타고났다. 보잘것없는 사람, 말라깽이, 투명인간의 인생을. 달리 더 잘 표현할 방법은 없다. 당시의 나는 내가 아니었다고 할 밖에.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아일린이었다. 그리고 당시 50년 전이었는데 나는 내숭쟁이였다. 그냥 내 모습을 보시라.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묵직한 모직 치마에 두꺼운 스타킹을 신었다. 재킷과 블라우스의 단추는 항상 가장 높은 곳까지 잠갔다. 나는 눈길을 끄는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외모가 정말로 이상하거나 끔찍한 건 아니었다. 나는 젊고 괜찮은 평균적인 사람이었다. 아마도. 하지만 당시에는 스스로를 최악이라고, 추하고 혐오스럽고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몇몇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드렸는데 아일린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그녀의 이름은 아일린 덜롭입니다. 미성년 교도소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민간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비서 업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일린의 어머니는 19살 때 죽었는데 그 전부터 병으로 누워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녀의 몸이 깡마르다는 것을 예쁘다고 칭찬해서 아일린은 자신의 몸을 더욱더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아일린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녀는 섭식장애에 시달리며 편집증이 심하고 일상의 모든 것을 일그러진 환상으로 채워 넣었으며 정서적으로 모든 것에서 도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하는 청소년 교정시설에 레베카라는 교육국장이 새로 부임해 오고 아일린은 그 교육국장이 너무 멋있어서 그녀와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레베카의 관점으로 바꾸고 그녀에게 흠뻑 빠져가는 중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레베카가 벌여놓은 어떤 큰 사건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일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준 그런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줄거리인데 저는 이 주제와 별개로 이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소재들과 장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몇 가지를 해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있는 부모님 아래서 컸다면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며 부모로 인정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또는 반대로 부모님을 떠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부모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부모를 지켜야 하고 그 곁에서 남아야 할까요? 또는 문제없는 부모라고 해도 부모님과 나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부모라면은 그런 부모님을 둔 경우라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반항은 좋은 답은 아닐 겁니다. 아일린의 경우 몇 번이나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지만 생각만 할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이 사건에서 그 뜻하지 않게 겪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게는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본 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일어난 필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일린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잔다르크나 햄릿 같은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인생을 타고났다. 보잘것없는 사람, 말라깽이, 투명인간의 인생을. 달리 더 잘 표현할 방법은 없다. 당시에 나는 내가 아니었다고 할 수밖에.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아일린은 그때 자신을 이건 내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뒤돌아보고 그때를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아일린처럼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은 미처 몰랐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바뀐 뒤에 이게 진짜 나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주한 환경 때문에 제한된 경험 때문에 진짜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도약대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전은 어떤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쨌든 둘 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전에는 크고 작은 모험이 이어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행동들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마주치는 그 어떤 사건도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아일린이 일하는 근무지인 청소년 교정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레베카와 아일린이 교정시설에 수감된 아이들에 대해 나누는 대화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하는 대화입니다. 먼저 레베카가 말을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간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녀가 손가락을 빨면서 말했다. 난 선과 악이 있다고 믿지 않아. 그러면서 내게 담배를 권했다. 한개비를 받으면서 샌드위치를 내려놓을 핑계가 생겨 감사했다. 무어헤드의 남자애들, 그 애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애들이 뭘 했든 상관없어. 그런 처벌을 받아 마땅한 아이란 없어요. 와인을 2컵도 채 마시지 않은 데다 취하지 않으면 언쟁하지 않는 성격이므로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은 나 자신도 놀라웠다. 애초에 난 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때 내 안에서 아버지의 정신이 작용한 건가 싶기도 하다. 그 애들은 모두 범죄자예요.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아야죠. 리베카는 말이 없었고 나는 와인을 마저 마셨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묵직해진 머리가 후회로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게 분명했다. 뱃속이 울렁거렸다. 여기까지입니다.
얘기가 깊어질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한데 잠깐이지만 10대 범죄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일린이 레베카와 겪은 사건은 교정시설에 들어온 어떤 남자아이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버지를 살해해서 수감되었는데 그 아이의 가정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느끼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만드는 건 어디까지가 아이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가정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목이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이유는 레베카에게 아무런 반론을 하지 못하고 그럴 생각조차 갖지 못했던 아일린이 자기 생각은 다르다고 주장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마냥 수동적이고 타인에 의존적이던 아일린에게 변화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아일린이 레베카와 겪은 결정적인 사연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으로 아일린은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은 그런 큰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 일들로 저는 아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 아일린이 겪은 이야기가 생생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책은 오테사 모시페그의 아일린이었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